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베스타 CP 영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베스타 CP를 설치하기 이전에 꼭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타 CP라는 프로그램은 알다시피 여러 개의 서버들이 이 베스타 CP라는 컨트롤 패널 안에서 다 제어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버군이 웹 서버, 그 다음에 네임 서버, DNS 서버, 메일 서버, DB 서버, 스케줄러, 백업, 그리고 이제 FTP 서버, 기타 방어벽까지 다 되어 있는 형태들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서버들이 사용하는 포트들을 잘 제어를 해줘야만 됩니다. 더더욱이 그냥 도커 환경이 아닌 일반 리눅스 환경,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랜 케이블이 물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세팅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도커 환경에서 세팅하는 부분이라면 네트워크의 매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포트들의 매칭이 또 어떻게 보면 잘 되어야만이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집니다. 포트들을 잘 매칭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버들이 사용하는 포트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베스타 CP는요, 서버에가 엔진X, PHP, DNS 서버, 메일 서버, POP IMAP 서버,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 FTP 서버, 스케줄러, 방어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 이것들에 관련된 연관된 포트들이 제대로 조인이 되지 않으면 설치해서 무조건 에러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포트 웹 서버인 엔진X는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HTTPS를 쓰기 위해서 443번 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번 포트와 443번 포트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주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자체적으로 네임 서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임 서버 53번 포트를 또 어떻게 매칭을 시켜주느냐, 그리고 메일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메일 서버 포트인 25번 포트와 그 다음에 110번 포트, 그 부분 또한도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그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포워딩을 잘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MySQL 서버인 3306번, 프로 FTP 서버, SSH 서버 관련해서 22번 포트, 이 포트들을 먼저 제대로 도커 쪽에 전달을 해줘야만이 설치를 할 때 에러가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집니다. 그러면 제가 포워딩을 해 놓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지금 공유기 내부에 포워딩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기 내부에 포워딩이 되어 있었을 때 어떤 걸 일단 먼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냐면, 일단 여기 내부 IP입니다. 내부 IP. 그리고 외부 IP. 자, 외부 IP. 자, 외부 IP와 그리고 내부 IP. 여기는 대역이 192번 대역이죠. 그리고 NAS 서버의 컨테이너의 IP 대역. 자, NAS 서버 안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의 IP 대역은 172대의 IP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공유기에서 외부 IP 주소를 통해서 포트 포워딩을 하고 내부 IP로 오죠. 이 내부 IP의 192.168.08번은 제 NAS 서버의 IP입니다.
그러면 1916808까지 나스 서버까지 왔고, 이 나스 서버에서 도커에 컨테이너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서 베스타 CP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916808번에서 컨테이너로 넘어와 가지고 컨테이너에 172.190.100번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조인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베스타 CP에서 사용되는 각 서버들의 80번, 443번, 53번, 그리고 메일 서버에 관련된 25, 110번, 3306번, 22번 포트까지 이게 제대로 도커 컨테이너까지 전달을 시켜주는 거, 그 포트 매핑을 제대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조인이 되지면, 포트 포워딩이 되지면 이 베스타 CP 설치는 무난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뭐 그 이외에도 설치 이후에 많은 그런 어떤 체크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요것들을 어떻게 매칭을 해 놓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공유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에 보면 1916808번이 해놀로지 나스 서버라고 그랬죠. 제가 192.16808번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53번, 80번, 443번, 22번, 25번, 110번, 8083번, 3306번. 요거는 이제 신홀로 났으니까 IP가 틀리니까 놔두고요. 그래서 이 포트들을, 외부 IP 포트들을 다음과 같이 포워딩을 해놨습니다. 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53번 포트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잠깐 보류를 하고요. 8083 포트는 어떤 겁니까? 8083 포트는 베스타 CP 이 컨트롤 제어판이 브라우저에서 작동하게끔 해주는 기본 포트가 됩니다. 8083 포트죠. 그래서 공유기에서 8083은 다른 그런 어떤 포트로 포워딩을 않고 다이렉트로 8083으로 해줬습니다. 왜 이걸 해줬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MySQL과 PHP MyAdmin 할 때 이게 8083으로 바로 이렇게 PHP MyAdmin이 열리게끔 작동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68083으로 포트 포워딩을 해버리면 내부 소스에서 다 수정을 해줘야만이 PHP MyAdmin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타 CP라 해서 1916808번에 8083번은 8083으로 다이렉트로 포워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5번과 110번도 다이렉트로 일단 포워딩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다른 포트, 그러니까 6025나 6110이나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몰아놨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083과 그 다음에 80번, 443번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53번인데 제가 53번을 보류해 놓은 이유는 제가 SK 브로드밴드이다 보니까 53번이 막혀 있어서 현재 베스타 CP의 네임 서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체 네임 서버를 여기 보면 바인드 구를요. 그래서 저는 가비아 쪽의 네임 서버에다가 이해하고 연동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53번은 저는 일단 보류를 하고, 제가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포워딩을 매핑했던 게 바로 80과 443번입니다. 요 중요한 부분. 그리고 8083이 되겠죠. 따져보면 기본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8083은 다이렉트로 갔고, 그 다음에 25도 110번도 그대로 갔고, 80 포트만 6080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443번도 6443으로 보냈고 22번도 FTP 관련된 건데 6022로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보냈냐면 도커에서 자, 나스 서버에 도커에서 이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요. 기본적으로 이 80번, 443번, 22번은 이미 메인 지금 현재 이 도커 이전에 나스 서버에서 사용하고 있어 버리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동시에 도커 컨테이너에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도커 런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만들 때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트를 외부 포트들 요것들을 다음과 같은 다른 포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6080과 6443과 6022로. 그래서 1차적으로 나스 서버의 8번 이 IP의 80번 어떻게 보면 외부 포트들 3개를 먼저 6080, 6443, 6022로 먼저 토스를 한 겁니다. 토스를 해주고 그거를 자 나스 서버로 와서 도커 컨테이너로 와서 도커 컨테이너의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포트 설정을 해놨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의 로컬 포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로컬 포트 부분은 192, 168, 08번의 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192, 168, 08번의 로컬 포트가 6022, 6443, 6080, 8083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기에서 일단 외부 IP가 요리로 토스를 했죠. 그게 바로 이제 19168에서 이렇게 토스를 해준 거고 요게 나스 서버로 와서 로컬 포트로 지정이 되진 겁니다. 도커에서. 그리고 이 도커의 로컬 포트 6022, 6443, 6080, 8083이 컨테이너의 22번으로 바로 가게끔 해준 겁니다. 또 6443은 443번으로 가게끔 6080은 80으로 가게끔 8083은 다이렉트로 가게끔 자 이렇게 해야만이 도커에서 베스타 CP를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에러가 안 나오며 설치할 때 베스타 CP에 여기 있는 각 서버들의 서버군들의 환경 설정 값을 자동으로 설치를 다 하면서 잡아주거든요. 그럴 때 포트들을 다 인식을 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22번, 43번, 80번이 8083까지가 다이렉트로 외부에서 들어온 형태가 225 그다음 280 443 22 8083이 바로 요리로 그대로 오는 형태로 이렇게 되진 겁니다. 이게 가장 일단 도커 컨테이너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설치 포인트입니다. 제게 이 베스타 CP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도커로 세팅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나온다 해서 질문을 하셔서 설치 영상을 만들어 달라 하셨던 구독자님이 계속 설치를 못 하시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각 서버들이 사용하는 바로 이 네트워크의 흐름을 잘 매핑을 해줘야만이 이 베스타 CP라는 컨트롤 패널을 도커에다가 정상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 공유기 설정 내용도 잘 보셔가지고 요 흐름의 구조를 곱씹어서 계속
반복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방화벽에 관련된 두 개 IP 테이블스와 fail to ban 요 부분도 처음에 세팅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세팅 설정 값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스타팅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생성하실 때 IP 테이블스 요거에 해당하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런 어떤 권한을 도커 내부에 있는 IP 테이블스, 그러니까 이 베스타 CP 안에가 있는 IP 테이블스가 되겠죠. 이 IP 테이블스의 권한을 이양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방화벽도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되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먼저 설치 전에 이 포트의 흐름 공유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포트 포딩을 어떻게 거쳐서 나스로 넘어와서 나스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로컬 포트와 컨테이너 포트가 매칭되어서 이 나스 서버 안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의 172 네트워크대로 가게 됐는지 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정확한 네트워크 흐름을 집어봤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도커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영상에서 설치하는 영상까지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또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